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내란숙의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 재판이 윤석열 자신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죄를 자백한 결과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자신의 내란죄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엉뚱하고 두루뭉실한 궤변들 속에서 은연중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만 건데요. 우리는 이런 걸 자가당착이라고 말하는 거죠. 머리 나쁜 범죄자들이 흔히 벌이는 실수인데요. 자신이 가장 똑똑한 줄 아는 범죄자의 최후인 겁니다. 국가 비상 상황, 위기 상황이 국회 독재에 의해서 초래됐으니 여기 포고령 이거는 좀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이론이 이런 것들이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그런 어떤 상징적이라는 측면에서 집행 가능성은 없지만 이게 상위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질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는 거지만 뭐 그냥 놔둡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놔뒀는데 뭐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어쨌든 이거는 실현 가능성, 집행 가능성이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둡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로 기억이 되고 또 그 왜 전공이 이걸 제가 왜 집어넣냐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것도 막 그런 측면에서 좀 어떤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저도 웃으면서 그냥 놔뒀는데 그 상황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같은 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한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실상 내란숙의 윤석열의 자백 진술이 나왔다고 평가했는데요. 윤석열은 포고령이 상위법규에 위배되는 걸 알았지만 상징적이라는 면에서 그냥 뒀고 전공이 처단 부분도 웃으면서 그냥 놔뒀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게 다 상위법규에 위배된다. 그렇지만 뭐 오래 할 것도 아니고 집행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까 그냥 놔둡시다 하고 웃었다는 거예요. 자백 진술에 가깝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직 제가 볼 때 이걸 철저하게 부인해서 소수의 자기 지지 세력한테 어필하고 나는 고난받는 대통령으로서 직무가 정지됐고 내가 설사 탄핵 재판이 되더라도 나는 제기한다. 끝까지 싸워달라는 그런 입장과 반대로 이거는 그냥 해프닝이야. 그냥 경고성.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차원이야. 그래서 병력도 최소한이야. 그리고 즉시 철수하라고 그랬어.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입장을 못 정한 거예요. 박범계 의원은 또 국회를 정지시키려 했던 것이 아니냐고 물은 헌법재판관의 질문이 하이라이트였고 어마어마한 발언이었다고도 주장했는데요. 박 의원은 결국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이 발언에 균열이 발생했고 그것이 재판부에 굉장히 강력한 이미지를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 의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탄핵은 기정사실인데요.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들은 정상이 아닌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1항을 보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그 갑제 29호증의 24의 기재 내용하고 이 포고령의 그 제1항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결국은 가장 주된 목표가 그 입법기구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습니다.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회의 기본적인 입법 활동은 당연히 존중돼야 되고 보장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정치 활동은 이거는 여러 가지 그 정치 활동을 빙자해서 국가 체계를 문란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활동은 좀 어떻게 제한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에서 정리한 것이지 어떤 입법 활동까지 막겠다 이런 것은 아니었다. 아까 추신문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국회 안에 들어가 있던 요원들을 빼내라고 한 것이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셨죠. 이 본회의 의사당 안에는 들어가 있던 요원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죠. 그리고 의원들이 아니고 요원들일 것 같으면 이 군인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철수하라고 그냥 말로 지시하면 되지 뭘 끌어냅니까?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우리 군 병력들 요원들하고
국회 있는 직원들하고 이렇게 지금 밀고 당기고 하면서 굉장히 혼잡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상황을 보고 받는 순간 야 이거 잘못하다가 알겠습니다. 압사 사고가 나겠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국민의 피해도 생기지만 우리 장병들도 피해 생기니까 네. 일단 빼라. 예, 그래야만 알겠습니다. 이게 충격이 완화될 수 있지 않냐. 알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예, 23일 국회에서 열린 서부지원 폭동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에서 국힘당은 또 이번 사태의 책임을 경찰에게 돌렸습니다. 왜 폭동 사태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근본적 이유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또 공수처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헐뜯고 물어뜯는 데 모든 시간을 하려 했는데요. 매번 느끼는 거지만 긴급 현안 질의라는 뜻을 알기는 하는 걸까요? 이날도 내란 공조당, 내란의 힘은 내란 숙의 윤석열을 옹호하며 오로지 남의 탓만 해댔습니다.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해서 되겠습니까? 이번 사태가 그렇게 예사로운 평범한 이런 사태는 아니죠. 이게 이제 현장에서 먼저 조치 후에 보고하는 게 상례고요.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 뭐 처음에 초동 조치나 여러 부처가 협력해야 될 상황 같으면 초동 단계에서 바로 보고가 되지만 이와 같이 저희들 경찰력만으로 마무리 져야 될 상황에서는 일단 선조치하고 그 이후에 보고를 주로 했습니다. 이 사안의 엄중함이 단순한 일반 소요 사태하고는 다른 거죠. 예? 경찰이 이렇게 안이한 생각을 해서는 더 큰 국가적 분란이 생겼을 때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영배 소장 대행하고 이재명 대표가 친분이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문영배 대행은 평소 공석이든 사석이든 이재명 대표와 친분을 언급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어제 문영배 대행이 이재명 대표 상가에 조문 간 적은 없다고 해명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 관계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중대한 재판을 앞두고 이런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저희 재판소장 권한대행께서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할 만한 어떠한 언동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언론에 보면은 상갓집 망갔다는 얘기만 하지 다른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문영배 대행이 명확하게 이 의혹을 소명을 해야 된다. 아니면 재판 회피 신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시장님 누구로부터 임명 받으셨죠? 예,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았습니다. 임명하신 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이 심사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회식을 하셨죠? 저희 그런 부분에 좀 해명을 할까요? 제가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니까 격려 회식을 하셨죠? 예, 격려 회식. 식사 위주였습니다. 예. 예, 참 인간적인 측면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수사팀을 격려한다고 와인을 드셨는데 참 저도 윤석열 대통령 임명을 받았던 전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인간적인 회의를 먼저 느낍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수사한 사람 수사팀 격려한다고 회식한다는 게 그게 적절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으로서? 국민들의 보기에 좀 부적절한 면이 있으면 제가 사죄했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우리 직원들 부적절하다고 하셨으면 격려하고 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차장께서 예, 그 사람들을 격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는 그 모임에 대해서는 후회하는 건 없습니다. 예. 민주당은 내란 선동을 계속하는 국힘당이 반체제 정당이라며 정당 해산을 해야 한다고 직격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정당은 반드시 해산되어야 합니다. 존재 이유가 위헌인 정당, 존재 이유가 위협인 정당, 반드시 해산되어야 하는데요. 우리 때에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반드시 말이죠. 주권자 시민 여러분, 12.3 쿠데타의 그날 내란 숙의 윤석열은 군부와 경찰 등 무력을 동원해 1차 내란에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2달째로 접어든 지금 내란 동조 반체제 정당 국민의힘과 극우 폭력 세력을 등에 업고 2차 내란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내란 상황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기 위해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이념과 진영 대결로 몰아갑니다. 용산 대통령실 정부 강요는 물론 극우 유튜버와 태극기 부대라 불리는 전광훈 추종 세력까지 내란의 유지에 총동원령이 떨어진 그런 형세입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에서 보듯 급기야는 사법부에 대한 테러, 언론에 대한 테러까지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주권자 시민 여러분, 역사의 수레바퀴를 멈춰 세우려는 반체제, 반국가 세력을 이대로 놔둘 수 없는 일입니다. 불관용의 엄정한 단죄로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내란 주동 세력과 동조자들을 신속히 진압하고 헌정 질서를 빠르게 복원시키기 위한 비상한 의지와 해결책이 필요합니다.